사랑하는 사람이 내민 결혼의 조건이 잠자리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결혼을 감행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결혼 전 이러한 조건을 내민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남자들의 뮤즈가 되었던 여인 루 살로메입니다. 그녀의 저작 자유로운 여자 이야기에 따르면 자신의 첫사랑이 하인리히 길로트로 시작되었으며 그에게서 철학, 형이상학, 논리학, 종교사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길로트가 살로메에게 청혼함으로써 둘의 관계는 끝이 났고 이후 살로메는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취리히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녀는 젊은 철학자 파울 레를 만나게 되는데요. 파울 레와 사귀기 시작하며 철학과 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교감했고 파울 레는 그런 살로메에게 그의 스승이자 친구인 프레드리히 니체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니체는 친구의 연인인 살로메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 청혼을 하기에 이르렀지요. 니체에게 청혼을 받은 살로메는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파울레와 니체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셋이서 함께 동거를 하자고 말이죠. 처음에는 화를 내던 니체도 결국 살로메와 함께 있기 위해서 동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육체적 관계 없이 세 사람이 함께 사는 기묘한 동거를 한동안 유지했지만 그녀는 결국 파울레도 니체도 아닌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내건 결혼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란 놀랍게도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는 것과 다른 남성들과 자유롭게 데이트 및 외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살로메의 남편 안드레아스는 이 조건을 받아들였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살로메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살로메의 결혼 소식에 파울레는 방황하다가 결국 그녀와 철학을 논하던 절벽 아래로 투신했으며 니체가 정신질환을 일으킨 것도 살로메에게 버림받은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니체의 일생에서 살로메는 유일한 연인이었으며 필생에 져서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에 영감을 준 것 또한 살로메였습니다. 그러나 살로메가 만난 남자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인 릴케, 작곡가 바그너, 심리학자 프로이트 등 다양한 남자들과 연문을 뿌렸죠. 그들과는 정신적인 관계를 고수하였고 끝까지 육체를 허락하지 않으며 애를 태웠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는 그 밖의 남자들과는 성적으로 분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판무파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살로메가 절대 그 누구에게도 버림받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가 엄청난 매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 거리두기에서는 이를 효용가치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로메처럼 버림받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위해 우리는 효용가치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회사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내 뜻대로 회사를 다닐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책갈피에서는 내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용가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효용이란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나 자신의 존재의 의미, 즉 상대에게 비춰지는 내 존재의 가치를 뜻합니다. 효용을 꾸준히 지탱하고 필요할 때 강화해 타인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초장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든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 자신의 효용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보여줄 만큼의 큼직한 효용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본인의 효용을 보여주는 정도를 처음부터 조절해야 합니다. 기업에서도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효용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점진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버전업이나 고객이 필요로 하는 또 다른 효용을 끼워 넣는 번들링 전략이 그런 것입니다. 또한 현명한 직원은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 학습과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현명한 사람은 소중한 상대가 실증을 느끼지 않도록 새로운 모습, 새로운 소통거리, 새로운 관심사를 개발하고 노력하죠. 순망치한. 입술이 없다면 이가 시리다는 뜻입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아쉬워집니다. 입술이 있을 때는 그 필요를 쉽사리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입술이 없으면 낭패를 보게 된다는 뜻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업도 사람도 버림받지 않으려면 자신에 대한 효용 가치를 심어 놓아야 합니다. 버리면 비용이 발생하고 속상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순망치한 방책은 버리면 불편하게 만드는 작전입니다. 잠깐의 불편함이 아니라 상당 기간 불편함으로 자리매김하면 더 좋겠죠. 상당 기간의 상당한 불편함. 이에 걸맞은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은 없거나 하지 않으면 몹시 생각나고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중독은 습관보다 감정적인 의존 성향이 강합니다. 우리네 삶과 일상의 감정에는 소소하고 사소한 중독이 적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에서도 중독은 흔한 현상입니다. 중독된 사람은 중독된 것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순망치한 습관, 중독, 그리고 자신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 말입니다. 무엇이든 자신을 통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불편하도록 만드세요. 끊임없는 노력 끝에 회사가 당신에게 중독될 정도에 이르면 당신은 분명 갑과 을 사이에 눌러앉아 있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책갈피였습니다.